한국형 엔진을 장착한 K2 흑표 전차가 첫 실제 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현대로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전차 사업 관련 유럽 현황 및 폴란드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과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전통 강대국이 사방에 있어서 항상 역사적으로 분쟁 및 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고대 국가 고구려처럼 폴란드 또한 강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1에서 2차 대전을 겪고 특히 2차 대전 때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독일랜드 소련에게 처절하게 당했으며 그 결과 폴란드는 소련의 동맹국으로 오랜 동안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 일대 폴란드는 유엔에 가입하면서 서방 국가의 동맹으로 독립했으며 현재는 유엔 가입한 나라로서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최전방 국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군사 관련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밤새 굴을 기재해야 하므로 국내 군사 제조기업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K2 흑표 전차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육군 주력으로 포전력, 탱크 전력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육군 전력만 해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이며 주변에 초강대국이 포진되어 있지만 육군 전력만 봐도 중국과 전면전이 가능할 정도로 육군 전력은 대단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북한 육군 전력을 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탄생한 후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K1 전차 이후 3.5세대 전차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했으며 독일의 레오파트 전차와 러시아의 T-86 전차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한때 북곰 사업으로 러시아와 군사적 교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최신의 전차 T-86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 재원, 중량 56톤, 전장 7.5mm, 전폭 3.6m, 승무원 3명, 무장 1, 55구 경장 120mm, 시행공 8활강포 2, 12.7mm K26 대공기관총 3, 7.62mm M62 동축기관총, 엔진 1500마력, 주행거리 450km, 명실공히 대한민국 차세대 주력전차이지만 실제로는 주력전차는 아닙니다. 실제 주력전차 K1 시리즈, 주변국 주력전차 현황, 러시아 제외하고 중국 99식 주력전차 앤드 일본 주력전차 간단히 비교하자면 현재 나온 스펙상 K2 흑표 전차가 우세합니다. 다만 중국 99식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국경 분쟁에서 실전 경험 중국 무기는 기재된 스펙은 다 믿을 건 못 되며 그래도 물량이 많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할 무기입니다. 일본은 해양 강대국답게 육상 무기의 투자는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수량이 적지만 그래도 가공할 만한 전투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2 흑표 전차가 터키에 기술 이전 수출되어서 자매품이 존재하며 폴란드 및 호주 같은 신흥 군사국들이 많이 흑표 전차를 구매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 우리 전력도 업그레이드 진행했으면 합니다. 한국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오랫동안 미국 무기 수입에 의존해왔던 한국은 놀랍게도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여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군사력을 증강시켜왔으며 스스로 자주국방을 일환을 놀라운 무기들을 오늘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재했던 글입니다. 폴란드 수출 관련돼서 K2 전차를 러시아 앤드 중국 앤드 일본 전차 스펙을 비교한 글인데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폴란드는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완충 작용하는 발틱 3국 우크라이나가 있지만 발틱 3국은 친러시아 성향과 우크라이나 또한 언제든지 친러시아로 외교가 변경이 가능해서 유엔국 최전방은 폴란드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독일이 최전방 역할은 했지만 현재는 미국과 관계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모든 전략은 폴란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한순간에 폴란드까지 영토 침략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유엔국 최전방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전이므로 수많은 전략이 강화되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차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폴란드 전차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 독일 제품입니다. 독일 무기는 미국 무기와 더불어서 수준 높은 화력을 보여주지만 레오파르트는 개발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 개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폴란드에서 K2 흑표 전차를 800대 이상 수주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흑표 전차가 유럽 육군 강국 폴란드에게 통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3.5세대 전차 중에 검증이 된 전차는 미국, 이스라엘, 독일, 대한민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 전차는 수많은 실전 경험이 있으므로 K2 전차보다는 더 우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폴란드는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를 관심있게 보는가에 대해서 기재해보겠습니다. 현재 독일 앤드 프랑스가 4세대 전차를 개발 중이며 폴란드가 유엔국으로 가입하면서 함께 4세대 전차 개발하자고 요청은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거절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럼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신형 전차는 이스라엘 전차, 미국 전차, 그리고 가성비 좋은 대한민국 흑표 전차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폴란드가 대한민국 가성비 좋은 흑표 전차에 관심이 높고 꾸준히 현대로템에서 폴란드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대신 군사 관련 수출은 일반 제품 수출과 달리 국제정세, 나라의 위상,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 등등 수많은 변수가 많습니다. 납품한다고 확정이 돼도 언제든지 납품 파기가 일어나는 곳이 이쪽 업계입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파기 소문은 피눈물 납니다. 나쁜 놈들. 대우조선에서 잘 해결돼서 수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 관련 주식은 변수가 많으므로 항상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며 끝까지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변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차만 수출할 경우 800대 10조 매출이며 추가 군수 물자 및 관리 비용까지 하면 최소 18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미국 M1A2 개량형이 폴란드 전차 사업에 정식적으로 뛰어든다. 가성비는 대한민국 흑표 전차가 뛰어나지만 스펙 및 전반적인 군수물자 관리 및 업그레이드 등등 비교할 경우 미국이 언제든지 폴란드 전차 사업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을 통해서 현재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 이스라엘 전차가 정식적으로 뛰어든다. 미국과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3. 독일, 레오파르트 개량 작업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 및 코로나 때문에 현재 폴란드 또한 국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충분히 전차 사업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현대로템이 만약에 폴란드 수출에 성공한다면 얼마까지 갈까? 그것 아무도 모릅니다. 숫자로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중동에서 대규모 수주 따서 삼성중공업 주식이 거의 100만원까지 갔었는데 만약에 현대로템이 폴란드 수출에 성공한다면 삼성중공업처럼 100만원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5배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대국들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